반갑습니다. 광주 밤하늘 지킴이 별빛 천문대장 윤요셉입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의 삶과 지혜를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토크멘터리 유후. 네, 궁금한 당신은 누구신가요? 오늘은요, 국내 과학관에서 가장 큰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국립광주과학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요, 밤하늘의 비밀과 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알려주는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의 천문대장 윤요셉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밤하늘과 사람들을 잇고 있는 별빛 천문대장 윤요셉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천문대장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왜 이 이름이 붙은 거죠? 저희 광주과학관에 별빛 천문대가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천문대와 관련된 일을 전담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자칭 천문대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별빛 천문대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문대를 별빛 천문대라고 이름 지었고요. 저희 천문대에는 우리 과학관 중에서 가장 큰 1.2m 대형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망원경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천문 교육과 천문 행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우주를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우주의 문턱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망원경이 이곳에 들어올 때부터 네, 연구원님이 같이 계셨다고 네, 들었는데 네. 혹시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천문대가 이 건물이 만들어진 건 2019년이거든요. 그때 제가 입사를 해서 지금 여기 뒤에 있는 1.2m 망원경과 지금 천문대에 있는 다양한 망원경들을 들여오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천문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이제 운영하고 또 직원들을 교육해서 같이 운영하고 그런 일들을 19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뒤에 있는 네. 저 망원경이 우리나라 과학관에 있는 망원경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다라고 네. 들었어요. 네. 자랑 좀 해주신다면요. 망원경은 일반적으로 뭐 다양한 성능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구경이 크면 좋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구경이요? 네. 구경은 망원경은 보통 렌즈나 거울 두 가지 종류를 사용을 하는데 네. 렌즈나 거울의 크기를 구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경이 클수록 빛을 한 번에 더 많이 모을 수 있고요. 빛을 많이 모은다는 말은 더 어두운 천체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성능이 더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망원경의 구경은 몇 인치? 몇 미터? 몇 미터인가요? 네, 저희 거보다 조금 더 큰데요. 네. 1.8m 망원경이고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보현산 천문대라고 거기 1.8m 광학 망원경이 있습니다. 한 미터 정도 되는 망원경이 되면 연구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현산 망원경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용으로 주로 활용을 하는데 1.2m나 되는 망원경을 일반인이 와서 직접 내 눈을 대고 관측을 한다라는 거는 제 과학관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좀 궁금해지는 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망원경들은 어디 있나요? 가장 유명한 천문대는 하와이에 있는 캑 천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캑 망원경이 있고요. 캑 천문대 같은 경우는 1.8m짜리 거울을 36개를 이어 붙여서 만든 10m짜리 망원경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캑 천문대 그리고 또 다양한 천문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존하는 망원경 중에서 이 망원경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어떤 게 있어요? 바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약자로는 JWST라고 부르는데요. 허블 우주 망원경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인류가 만들어낸 걸작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보다 한 5배 정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태양을 공전하면서 관측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성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우주 망원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 않고 정말 먼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빅뱅 이후의 초기 우주, 엄청 먼 과거의 우주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다는 질문은 그 과거를 볼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걸까요? 네네네. 과거를 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망원경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네. 지금 태양빛이 오고 있잖아요. 네. 이 태양빛은 8분 전의 태양이거든요. 빛이 날아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저 태양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태양이 아닙니다. 거리상 먼 천체일수록 빛이 더 멀리 날아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도착해서 그 빛을 볼 때는 이미 과거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보통 과거의 빛은 더 멀기 때문에 어두워지기 마련이고 그래서 더 좋은 성능을 가진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는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이제 더 먼 과거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걸로는 뭐까지 볼 수 있어요? 이제 뭐까지 볼 수 있냐는 질문은 제가 항상 대답하기 좀 어렵지만 왜 어려워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네. 망원경은 우리 눈이랑 다르게 계속 빛을 축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축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어두운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더 멀리 또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전 너무 신기한 게 보통 천문대라고 하면 네. 좀 높은 산에 그러니까 네. 빛 공해가 전혀 없는 네. 어두컴컴한 곳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천문대가 있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지금 저희 과학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도 저기 아파트가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쪽도 아파트를 지금 만들고 있어서 관측을 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과학관에서 이렇게 천문대를 도심지에 만든 이유는 천체 관측을 잘 하기 위해서 저기 멀리 있는 산까지 가려면 조금 가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접근성이 네, 떨어지죠. 그렇죠. 접근성 때문에 천문대를 여기 과학관에다가 만들게 됐고 그리고 좀 아쉬운 관측 환경은 구경으로 좀 커버를 해서 네, 환경이 조금 좋지 않은 거는 큰 구경으로 커버를 해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망원경들로 이제 관측 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네. 계시잖아요. 네.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나요, 저 망원경으로? 보통 이제 일반 관람객들이 오셔서는 달 관측하는 거를 제일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달이 가깝기도 하고 되게 크게 보이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망원경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망원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보더라도 이렇게 큰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이제 내려와요. 한쪽 눈 감고. 저도 커서 저렇게 멋있는 만환경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동탄에서 왔는데 동탄에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중에 한번 여기 꼭 다시 오고 싶다고 말하니까. 아이들이 과학 책으로만 공부하던 걸 실제로 네. 눈으로 보면 훨씬 더 네.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런 우주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챙겨서 프로그램을 만드시려면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시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천문 현상이 일어나는 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일어나는 시각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날 어디서 어떻게 관측을 할지를 계획해서 적절한 인원이나 여러 가지 동선을 고려해서 행사를 기획하게 되죠. 또 이제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이 천문대를 이용해서 별빛 학교라는 것도 운영하시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천체투영관이라는 우주를 구현해주는 시뮬레이터에서 광주의 밤하늘과 우주에 대해서 체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직접 천문대에 올라와서 여기 있는 망원경과 대형 망원경으로 천체투영관에서 봤던 별들을 직접 관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찾아볼 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와. 그럼 혹시 뭐 그 관람객분들이 와서 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뭐예요? 우선 아이들은 정말 질문이 많고요. 저도 이제 항상 강의를 진행하거나 하면 항상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보통 얼마예요? 많이 물어봐요. 뭐가 얼마예요? 이 망원경 얼마예요? 네. 얼마 들었어요? 아. 네, 이런 걸 많이 물어보고요. 특히 초등학생들은 그 시즌이 있나 봐요. 블랙홀을 좋아하는 시즌이 있는데 블랙홀은 어디서 어떻게 관측이 되냐, 관측이 됐다고 하는데 저게 보이는 게 맞냐, 안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다양한 조금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천문학을 석사로 전공을 하셨잖아요. 네. 하시고 이런 지식이 많은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하려면 네. 뭔가 시행착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천문학을 전공하고 이제 처음 교육을 만들 때는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재밌겠지라고 교육 내용에 집어넣으면 저만 재밌는 경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그랬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저 망원경을 들여왔는데 저 거울면이 얼마나 아름답게 코팅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거나 기술적으로. 그렇죠. 이게 네.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를 설명을 해도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거울이 생각보다 작은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엄청 네. 크다 그랬는데. 네, 근데 정말 큰 거울이고 정말 아름답게 코팅된 아주 고도의 기술로 코팅된 그런 망원경이란 설명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재밌는 내용은 아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 망원경의 성능에 대해서 좀 체감할 수 있도록 반대로 좀 쉽게 표현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번개 관측이라고 네. 해서 날씨가 좋은 날 갑자기 사람을 번개로 네. 모집해서 관측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정해진 날짜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특히 이렇게 여름 같은 경우는 관측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러면 대부분 너무 실망을 많이 하셔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날씨가 좋은 날 아침에 오늘 저녁에 관측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날 그날 공지를 올려서 그날 모집하고 바로 관측을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도심에서 별자리나 뭐 달을 관측할 수 있는 기회가 흔한 기회는 아니라서 네. 국립광주과학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인기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실제로? 실제로 천문 프로그램을 오픈하는 날에는 금방 다 마감이 되고요. 행사도 마찬가지로 너무 빨리 마감이 돼서 조금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네. 수익적으로도 좀 수익적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왜요? 왜냐하면 저희 천문대에 아무래도 좀 고가의 장비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천문대라는 공간이 이렇게 넉넉한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관측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뭐 많이 관측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한 분 한 분 보시는 시간이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좀 충분한 관측을 제공해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항상 정해진 인원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익성이 좀 낮은데도 계속 이렇게 별빛 천문대를 운영하시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담당자로서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과학관에 와서 천문대에 와서 정말 다른 데서 못 듣는 우주 이야기나 우주 체험을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과학관 차원에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 과학, 특히 우주 관련된 것들을 널리 알리고 과학 문화를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리려고 더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광주랑 전남에서만 보이는 별자리나 별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밤하늘은 거의 비슷하다고 말해도 크게 무리는 없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광주에서만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딱히 그런 건 없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광주과학관에 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특별히 더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쓴 것들을 가지고 더 재밌게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국립광주과학관에는 우리 연구원님 같은 스타가 네. 있는 거 이제 알겠고 네. 그럼 별도 다 똑같이 보인다라고 하면 혹시 네. 광주랑 전남에서 별 보기 좋은 장소는 있을 것 같아요.
광주의 좋은 점은 이 주변에 조금만 나가도 관측하기 좋은 곳이 정말 많거든요. 뭐 보성, 뭐 담양, 장성, 나주 이런 곳들이 많이 있는데 가끔 관측을 하러 나가면 저희 보성에 있는 주월산이나 영광에 있는 내산서원이나 그런 불빛이 적고 관측하기 좋은 곳으로 가서 관측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저희 광주의 위치의 어떤 장점 때문에 저희 과학관에서도 찾아가는 관측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저희가 같이 여행을 가는 거죠. 천체 관측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빛이 내린 오늘 같은 밤 난 사실은 말야 너와 같은 곳을 보면서 별 맞추고 싶나 봐. 연구원님이랑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행복한 직업일 거란 생각이 네. 드는 게 네. 밤하늘을 보는 직업이기도 하고 네. 또 아이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는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네, 우리가 왜 밤하늘을 좀 보고 네.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 아나운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혹시 밤하늘을 최근에 올려다 보신 게 언제실까요? 밤하늘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가끔 지나가면서 하늘을 잠깐 보긴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밤하늘을 잘 올려다 보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하늘을 좀 더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왜요? 제가 광주에 19년에 왔는데 저는 광주에 와서 제일 좋은 점을 뽑으라면 광주는 하늘이 정말 예뻐요. 네. 그래요? 우선 강을 따라서 운전을 하거나 혹은 출퇴근을 하면서 다리를 건널 때 보이는 하늘이 트여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오가면서 보는 하늘이 낮에도 예쁘고 밤에도 예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천문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항상 하늘을 보면서 지내는데 사람들이 정말 이 하늘이 예쁘다는 거를 정말 알려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봤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인방울대로가 이제 북구에서 광주까지 이렇게 광산구까지 쭉 이어지는 도로인데 첨단 지구를 지나갈 때 이 도로가 딱 정확하게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퇴근 시간에 그 방향으로 운전을 하고 가면 해가 딱 도로 끝에서 지거나 뒤에서 달이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너무 아름다운 하늘이 있는데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천문대 오신 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그런 것들을 같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시골에 살다 와서 이제 해남에 살 때는 그냥 하늘 쳐다보면 밤에 별이 진짜 쏟아질 정도로 네. 많았거든요. 네. 근데 도심으로 이제 오면서 아무래도 밤에도 이제 밝기 때문에 별 볼 일 없겠다. 정말 별을 볼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오면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사실 광주 하늘이 예뻐서 어디서든 볼 수 있거든요. 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 중에 천문대에서만 별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별은 항상 저기 있거든요. 우리 머리 위에 있고 해와 달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저희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씩 관심을 가지면 그 어떤 우주의 신비로움이랄까? 신비로움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우주, 별, 뭐 천문학 이 자체가 네. 좀 너무 어렵게 다가와서 사람들이 많이 네. 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우주하면 우리 인간과는 너무 거리가 먼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같이 들려서 이제 그 부분을 과학관에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좀 밤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해보자면 사실 뉴턴도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중력을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냥 사과가 떨어지네 어떤 힘이 있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기보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러면 이 뭔가 작용하는 이 힘이 저기 있는 저 달에도 작용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지구뿐만이 아니라? 네. 오. 그래서 어떤 뉴턴에게도 이 우주라는 존재가 우리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나랑은 상관없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어떤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상상하고 느껴보고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어떤 창의력이나 지식의 지평이 조금씩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조금 더 창의로워지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더 넓은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어려워졌을까요? 아니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아마 우주에 대한 호기심, 미지의 네. 저 어두운 밤하늘에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궁금증 때문에 네. 많은 세계의 나라들 또 기업들이 네. 우주로 맞아요. 도약을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방금은 뭐 창의성과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주 기술이 우리 실생활에 적용된 사례도 엄청 많거든요. 지금 항상 사용하고 있는 GPS. 네. GPS 없으면 저희 지금 운전 뭐 못하죠. 그렇죠. 운전하는 것부터 해서 다양한 것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도 우주 기술에서 개발이 된 거고 아, 그래요? 자이로스코프도 그렇고 그 외에도 우주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이 돼서 우리 인류가 더 편하게 살아가는 데 기여를 하게 되죠.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서 상상력을 좀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는군요. 저는 이 천문대, 과학관에서 천문대의 역할이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많을 텐데 이거를 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재미있게 전달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고 뭐 하나라도 새로운 거를 몰랐는데 알아간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좀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네. 천문대장님은 언제부터 별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네. 언제부터 관심 있으셨어요? 항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진부한 대답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어려서부터 그냥 별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 기억나는 뭐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해서 그냥 별을 봤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다가 힘들면 이제 뭐 새벽에라도 겨울이어도 파카 입고 운동장에 혼자 누워서 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뭐가 좋았냐라고 하면 그냥 그 뭔가 우주가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다시 또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별이 좋았어요. 그냥 이유 없이 네. 별이 좋으셨어요? 네, 지금도 그냥 그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특별히 좋아하는 뭐 별자리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그 별 자리 어떤 하나를 좋아한다기보다 저는 이렇게 별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하고 있는 그 하늘을 다 같이 볼 때 저는 그때 느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인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 언제 한번 그냥 네. 누워서 돗자리 깔고 누워서 한번 별 봐보시면 그 뭔가 별이 말을 거는 것 같기도 하고 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별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천문학 공부를 시작을 하셨는데 네. 실제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실제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별을 보고 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이게 학문이다 보니까 우선 과학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요. 특히 관측 천문학 쪽을 한다면 컴퓨터로 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관측한 데이터를 컴퓨터로 처리를 하고 연구를 하는 과정도 분석하는 과정도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또 많이 다룰 줄 알아야 하고 그런 많은 노력과 분석을 통해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 천문학을 공부하면 별을 보는 일보다 네. 컴퓨터를 보는 일이 더 많은가요? 네. 물론 정말 세계적인 천문대 가서 관측도 하고 그 정말 아름다운 관측지에서 그 쏟아지는 별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지만 그 관측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논문으로 쓰는 과정이 더 길거든요. 그래서 별보다는 연구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천문학 전공을 하시다가 이렇게 국립광주과학관에 오시게 된 그 계기도 너무 궁금해요. 사실 저는 연구를 할 때도 재미있게 연구를 했는데 논문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보니까 그때 제가 스스로 깨달은 거는 난 우주를 정말 좋아하긴 하는데 우주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는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제 학자로서의 길을 이제 중단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진로를 바꾸게 됐습니다.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라고 교사로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교원 자격증도 있고 해서 저의 전공을 살려서 그때 과학교사로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에서 4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육 경력까지 포함을 해서 여기 과학관에 이제 오게 된 거죠. 제가 오늘 쭉 연구원님과 이제 네.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건데 뭔가 눈빛이 네.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게 열정과 호기심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 이제 이곳에서 하고 싶은 일도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계획 중인 일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학생들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경험, 그래서 정말 지워지지 않는 추억, 이런 것들을 선사하고 싶은 게 이제 제 꿈인데, 어린 아이들과 함께 지금 예를 들면 오로라가 지금 아주 크게 보이는 시기인데, 오로라가 그냥 많이 있구나 뉴스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오로라를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기 하늘에 펼쳐진 저 오로라가 어느 하늘에서 보이는 오로라고, 내가 보는 저게 그냥 뭐 SNS에 올리기 위한 예쁜 사진이 아니라 실제 태양에서 날아온 에너지 입자가 내 눈에 보이는 거구나 와. 라는 거를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 지금 우주 개발 시대,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로켓을 정말 많이 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 X에서 매주 로켓을 쏘고 있는데 그런 정말 실제 발사하는 장면도 가서 보고, 관련 있는 나사 기관에 가서 우리가 체험도 하고 견학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어린 청소년들이, 좀 꿈나무들이 정말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게 이제 큰 포부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오늘 이 방송 보면 네. 연구원님 찾아서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오십시오. 우리 지역에서도 정말 우주로 향해 나가는 꿈을 꾸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교육 힘써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밤하늘의 아름다움과 별의 비밀을 파헤치는 많은 활동들 하시기를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